이제 타이밍이야. 눈 뜰 새벽이야. 불태를 깨워 더 타올라라. 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나스닥 비트코인 주간 연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도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차트에 상당히 심취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차트만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뉴스랑 미국 시황이랑 여러 가지 좀 많은 것을 체크하고 있어요. 커뮤니티의 인간 지표도 많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머릿속에 하나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돈을 100% 벌 수 있는 매매법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모든 유튜버나 주식 고수나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던 주식 고수라도 자신의 매매법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거지, 어떤 정형화된 법칙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시켜서 100% 돈을 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100% 사기꾼입니다. 최대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은 수학이 아니에요. 예측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되돌림 이런 개소리를 하는 유튜버들은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그런 법칙은 주식시장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법칙을 맹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운이 좋게 기간적으로 돈을 벌고 있거나 아니면 주식 차트에 입문한 지 1, 2년이 된 초짜거나 더 시저는 15년째입니다. 어제의 장은 다우산업 계급등,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 최근의 트렌드는 금요일에 양봉을 보여주면서 주말을 맘 편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월가의 세력의 패턴이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에 오르지 않습니까? 공포지수 아쉽게도 1포인트 모자른 74. 탐욕의 구간 푸드크롭션, 다시 푸드크롭션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근시일 내에 이러한 쌍저점을 보여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3배 레버리지를 익절을 많이 해야 한다. 내려오고 있는 이번 파동이 단기적인 고점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조정 한번 줘야죠. 그 시간이 11월이 넘어간 시점이길 바라봅니다. 공포지수 매고 매수의 방법, 매도의 방법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1배지수 QQQ 차트 주봉입니다. 10월 2주차는 1.24% 상승,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2%에 근접하였습니다. 거의 근접했다고 보면 되죠. 지난 최고점은 장기 상방 저항선을 넘어가는 완벽한 오버슈팅이었죠. 그런데 근시일 내에 만약에 나스닥이 최고점에 도달한다 그러면 장기 상방 추세선에 터치하는 수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는 거잖아요. 24년은 뭐라고 했죠? 나우 어차피 나스닥은 우상향 맞잖아요. 24년에 1월에 24년의 첫 영상이 바로 그거였어요. 나우 어차피 나스닥은 우상향. 1월이요. 여기요. 우상향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블랙 먼데이 때도 1월보다는 높잖아요. 더 시저가 맞았습니다. 롱의 보조지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 긴장을 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다우지수는 상당한 상승으로 볼린저 밴드를 뚫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 S&P 볼린저 밴드를 터치, 나스닥 볼린저 밴드 거의 터치. 그러나 파동상으로 봤을 때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터치. 그리고 과매수의 단계로 다음 주에 가겠죠. 그러면 뭐예요? 과매수의 정점에서 약간의 3배 레버리지가 녹으니까 약간의 분할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 바로 다음 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가면은 다다음 주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미국은 강하다. 힘전세 주간 동향을 보면은 테슬라가 또 완전히 1위를 점령하고 있는 모습. 테슬라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본격적인 빅테크의 어닝이 시작됩니다. 체크를 하셔야죠. 수요일 장전에 ASML, 목요일에 TSMC, 넷플릭스, 상당히 다 쏙슬과 TQ의 주요 종목인 종목들 이제 시작합니다. 실적 랠리.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은 크게 엄청나게 굵직한 주요 일정은 없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실적 발표 체크를 해주셔야죠.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면은 좋지 않겠죠. 현재 환율과 이 WTI는 위치가 거의 같습니다. 어떤 위치가 같냐고요? 일목균형표의 돌파 자리. 환율도 일목균형표의 돌파 자리죠. 일목균형표를 돌파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장이 시작될 겁니다. 일목균형표를 돌파하면은 안 돼요. 하지만 근시일 내에 일목균형표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보시는 게 단기적으로 맞습니다. WTI도 상당히 우상향의 차트로 약간 돌리려는 모습. US100,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단기적인 빨간색 선을 어제 그었죠. 역시나 저항을 맞고 살짝 눌리는 모습. 이 빨간색 선을 근시일 내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는
천장까지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오르게 될 겁니다. 바로 지지와 저항의 법칙에 의해서 일단은 이 저항, 빨간색 저항을 다음 주에 돌파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돌파를 못하고 눌린다고 하면 단기적인 물량을 익절해야죠. 저는 계속 단기적인 물량의 매도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단기 물량이요. TQQQ 3일 연속 똑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 주에 초에 한번 볼린저 밴드 터치를 예상해 봅니다. 엔비디아가 그나마 건재해서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상방의 저항대에서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제 볼린저 밴드 둥둥의 위기를 끝내고 볼린저 밴드를 찢고 있는 거죠. 가장 좋은 패턴이 이 볼린저 밴드 둥둥이 나왔다가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오르는 그런 패턴은 좋지가 않고 그냥 볼린저 밴드를 찢어버리는 거. 이게 제일 강한 패턴이거든요. RSI는 67.5 여유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별 종목의 RSI의 상당히 위험한 순간은 70 중반까지는 강세 종목일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RSI 70대가 엔비디아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속스 S 반도체 1배죠. 일단은 엔비디아만 계속적으로 오르고 다른 반도체 종목이 약간 급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속스 S 반도체 1배도 계속적으로 이 검정색 선을 트라이 하다가 내려오는 모습이죠. 검정색 선만 돌파해준다고 하면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속스 단기 물량을 홀딩 중에 있고요. 살짝 눌리더라도 다음 주에 살짝 눌리는 흐름이더라도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가 되므로 모멘텀,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하지만 실적이 나가리가 됐다고 하면 단기 물량 매도해야겠죠. 하지만 기대감으로 계속 트라이는 할 것이다. 실적이 좋다고 하면 랠리를 한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속슬 너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게슬라의 차트. 그냥 게슬라가 게슬라를 했다. 이렇게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테슬라의 추세가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파란색 선을 지켜줬기 때문이죠. 이때도 파란색 선을 이탈을 확실히 하자마자 개급락이 한번 나왔죠. 파란색 선을 일단 지켜준다고 하면 그래도 여기서 횡보만 해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감으로 약간의 또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테슬라를 손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귀엽게 보고 있습니다. 게슬라가 게슬라를 했다. 불즈도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만 조금 사고만 치지 않았으면은 어제 장에서 불즈가 다시 한번 이 빨간색 상승 추세선을 돌파해줬어야 하는 자리인데 테슬라가 또 사고를 치는 바람에 우리 불즈는 다시 한번 거지가 되었다. 그래도 찔끔 우상향의 느낌은 보여주고 있네요. 어차피 불즈도 지수 레버리지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숏의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돌파했다. 숏이 한 번 더 눌려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면은 일단은 숏보다는 롱을 보는 게 맞다 라고 말했잖아요. 21선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지옥과 숏이 키스를 한번 해야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롱의 분할 매도 타임입니다. 영원히 오르는 것은 없고 영원히 내리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키움전세 ETF 일간 순매수 테슬라 1위, TMF 2위. 개 같은 종목이죠. TMF. 슬슬 저는 TMF를 차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23년이랑 24년 지금까지 전 TMF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TMF가 쓰레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의 멤버십에도 TMF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TMF를 물 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더 시저가 TMF를 차트를 조금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를 확인한다고 매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추세를 보고 TMF를 조만간 분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슬슬 여러분들도 없으신 분들은 관심 정도만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TMF가 얼마 전까지 한번 대반등의 느낌을 보이다가 현재 좀 무너지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TMF를 오랫동안 힘겹게 홀딩한 자들의 환희가 나왔다가 이제 TMF를 버리고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도 없는 구간이 슬슬 출현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다. 더시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때가 제일 월가의 세력이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항상 저는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합니다. TMF 좀 더 나락을 가라. 더시저가 기다리고 있다. 코인의 공모지수 찔끔 올랐는데 바로 49. 코인베이스 2배 코닐의 차트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코인베이스 2배 코닐이 단기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다. 바로 오르지 않습니까? 한 14% 찔끔 올라주는 모습. 하지만 간의 기별은 안 간다. 드디어 지지선을 그었습니다. 드디어 나온 거죠. 지지선이. 이제 코인베이스가 근시일 내에 다시 또 참을 수 없게 내려서 지지선을 터치해준다. 그러면 코닐을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그냥 쭉 올라준다. 그러면 더 좋고요. 코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코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만스탑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조만간 다시 이 빨간색 지지 라인을 터치하는 개하락을 보여준다. 그러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마라의 차트. 마라도 그냥 똑같은 지지선을 그어놨습니다. 마라도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마라도 갖고 있어요. MSTR. MSTR 같은 경우는 저희 UDT 멤버십에서 계속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제 상당히 좀 많이 오르면서 약간의 분할 매도 의견을 공유를 했고요. 볼린저 밴드를 완전히 나갔다. 이때도 볼린저 밴드를 완전히 나갔으면 다시 한번 추세 하단 라인까지 약간의 조정 후 다시 오른다. 뭐 이번에도 조금 민기적 되다가 추세 하단 라인까지 조정이 오면은 뭐 이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다시 오르면 매도를 하면 된다. MSTR을 지금 뭐 급격하게 많이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거죠. 뭐 이때 상당히 좋은 타점에 매수를 하셨다면 뭐 그냥 쭉 홀딩 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와서 MSTR을 매수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어쩔 수 없죠. 뭐 단기 매매로 하셔야 되는 거죠. 뭐 더 시저 같은 경우는 먹을 자리가 보이면 언제든 뭐 자리 불문하고 단기 매매를 가동하는 편입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어제 좀 상당히 좀 괜찮은 양봉이 출현을 했고 아쉬운 것은 일봉의 중앙 이평선을 좀 돌파를 했었는데 다시 내리면서 마감봉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좀 많이 아쉽네요. 모든 추가 상승은 캔들이 중앙 이평선을 돌파하고 시작되거든요. 추가 상승은 여기서 이평선의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또 밀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내려도 한 5일선까지만 내리고 반등을 해서 무조건 이평선 위에 캔들이 뭐 이처럼 또는 이처럼 이평선의 위에 캔들이 있어줘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뭐 주말에는 큰 무빙이 없을 것 같고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다다음 주라도 반드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다시 검정색 라인 직전 고점의 라인을 넘겨줘야 이 고점도 넘겨줄 수가 있다.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겠으며 상당히 지금 뭐 추세적으로 괜찮은 흐름의 기간이 도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일봉, 이더리움도 아주 미세하게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모습. 간의 기별을 담가나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은 10월 말이나 11월에 상승을 보고 있다. 그 전까지는 이더리움은 솔직히 좀 재미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11월 또는 12월을 보고 있잖아요. 그때 이더리움도 한 몫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는 테디님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모습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후원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에 맞게 상당히 계좌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저의 관점과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의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0년간 나스닥의 애뉴얼 리턴 롱롱롱 숏 롱롱롱 숏인데 현재는 롱이다. 60년간 S&P 토탈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현재 뭐라고 했죠? 현재는 롱의 구간이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니까요. 더 시저는 자본주의에서 금융 공부를, 경제 공부를, 돈의 원리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살 예정이시면 더 시저와 함께 가시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